왜 다르느냐, 우리가 기존에 약간 보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차들은 대부분 SUV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런데 얘는 나는 세단이야, 나는 또 다른 시장을 장악하러 왔어, 이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그럼 기존의 전기차들이 왜 SUV들밖에 없었느냐, 왜 SUV들이 대부분이었느냐, 아무래도 그건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일 거예요. 배터리가 공간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죠? SUV의 형태의 차량은 그냥 전고를 높이면 돼요. 근데 세단의 형태의 차량은 이거 세단이 높으면 멋이 없거든요. 세단은 로우 앤 와이드 할수록 예쁘거든요. 근데 로우 앤 와이드를 잡으면서 배터리를 어디다 실느냐, 이게 아무래도 차량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숙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숙제를 되게 잘했어요. 외관은 너무너무 예쁘고요. 공기저항 개수도 현대차 중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진짜 바람 저항을 잘 잡은 굉장히 유선형의 돌고래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폴스타하고 모델3하고 실내 공간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2열로 가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수치상의 차이 자막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주행이니까 주행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스터 버튼, 동그란 버튼이 이쪽에 있잖아요, 신형 핸들에. 얘는 요 왼쪽에 있어요. 요게 조금 이질감이 있었어요. 주행 모드를 우리가 보통 다 오른손으로 조절을 많이 하는데 얘는 왼쪽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동그란 버튼으로 주행 모드를 조절하게 되는데,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그 인디비주얼, 내가 세팅해 놓은 모드로 가게 됩니다. 이런 세팅 값으로 뭐까지도 변화가 되냐면 2륜이냐 4륜이냐도 심지어 이게 조절이 돼요. 이 차가 전기차의 주 수요 계층이 3040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기존 시장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040에 맞춘 건 사실이지만 플러스 전기차는 불편해, 전기차 승차감이 안 좋아, 전기차는 럭셔리함, 디테일함이 떨어져 라고 생각해서 외면했던 5060도 우리가 끌어안아 보겠다 라는 의미에서 야심차게 전기 세단을 내놓은 현대. 제네시스를 좋아하는 그 세대에 고급스러운 무드 램프는 싹 갖다 넣어놨고요. 그럼에도 플러스 전기차의 장점, 플러스 주행거리, 플러스 실내 공간, 플러스 편안한 승차감에 스포티함까지 넣어놨네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많이 낸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 미러도 궁금하실 거예요. 요거 일반 사이드 미러 넣어도 되고 요걸 넣어도 되고 요거는 선택입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일반 사이드 미러는 요게 사이드 미러를 편하게 시야를 안 가리게 요게 낫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투기처럼 새 둥지처럼 요렇게 감싸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에는 요 사이드 미러가 어울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질감은 없어요. 저 되게 빨리 적응을 한 게 요 디스플레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대요. 요게 어디에 갖다 붙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데, 운전하면서 보기 되게 편한 위치에 있어서 시야가 참 좋았고요. 특히나 저희 감독님이 카메라 그 세팅을 하겠다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도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쪽으로 안 빠져있고 여기 딱 붙어있어서. 그래서 저는 시야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상당히 탁월하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가요, 요 디스플레이가 그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 그 방향 차선 변경하는데 반경에 차가 있다 없다를 이렇게 빨간 선, 주황 선으로 표시해 주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차선 변경할 때 대충 가늠이 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마치 S클래스를 탄 것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 두 판, 요렇게 동그랗게 운전자 중심으로 감싸고 있어서 이 커브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다가 요 사이드 모니터까지 해서 요렇게 커브의 완성이 된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전기차가 주는 좀 차가움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차가움을 좀 따뜻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따뜻함을 어디다 넣어놨냐면 이 라이트, 먼저 요 자리, 에어백 자리, 빵빵이 자리에다가 점 4개를 박아놓고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요 라이트가 단순히 그냥 불 들어오는 기능이 아닙니다. 음성인식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차가 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안 듣는 게, 너 지금 내 말 듣는 게 안 듣는 게, 요럴 수 있잖아요.
듣고 있을 때는 요 라이트가 바뀌어요. 또 충전기를 물렸을 때는 요 라이트가 꼭 핸드폰 충전했을 때 물린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 한 줄 쭉 간 라이트도요, 보통 요 가운데 요렇게 앰비언트를 줄 때 LED에 막 한 발 정도 박아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쭉 주잖아요. 근데 요 LED를요 28발인가 30발을 박았대요. 왜 이렇게 박았느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얘로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박았다고 합니다. 이 차가 픽셀에 상당히 집착하는 차거든요. 스티어링 휠 여기에도 그 LED를 픽셀 형태로 넣어놨잖아요. 스피커 덮개도 픽셀 모양, 심지어는 이 도어 핸들 안쪽에도 픽셀 모양으로 오돌토돌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픽셀 집착형 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좀 분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V2L, 그러니까 코드를 꼽는 게 차량 실내로 들어와 있는 거에 전기차 이용 고객들이 상당히 민감하더랍니다. 그래서 5 때는 이게 추가였잖아요. 6 때는 이게 기본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V2L 실내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V2L이 들어오면서 이 전기차로 오면서 사람들이 실내를 사무실처럼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랩탑, 노트북 이런 거를 차에다 많이 놓기 때문에 요 공간, 요 우리 암레스트가 있는 요 공간에 노트북을 많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트북을 놓을 수 있게 버튼이라던가 기어 노브 같은 걸 싹 다 요 문턱 아래로 숨겼어요. 특히 기어 노브는 여기 컬럼식 핸들 뒤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노트북 놓으라고. 그래서 윈도우 버튼이라던가 요런 게 문턱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D컷으로 잘라놨는데 이 D컷으로 자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쁘기도 예쁘죠. 스포티해 보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다리 공간이요. 요 도어 포켓을 일자로, 도어랑 일자로 처리해서 다리 공간 좀 더 확보했죠. 그래서 확실히 모델 3나 폴스타 이런 애들보다 실내 공간 넓은 게 티가 확 나요. 운전만 해봐도 나는데 2열로 가면 더 티가 납니다. 자, 그리고 차가 덩치가 크니까 주차 보조에 대한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가 들어가 있어요. 제네시스에는 이미 적용이 됐고, 현대 자동차로는 얘가 최초로 적용이 됐대요. 아이오닉 5하고 다른 거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용할 때 양쪽에 차가 있어야 돼요. 그 주차 라인 사이에. 근데 얘는 그 차들이 없어도 그 주차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점이니까 한 단계 더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그게 최상위 트림에는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왕 아이오닉 5하고 비교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아이오닉 5하고 요 헤드레스트 부분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슬림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차에 적용된 요 가죽 자체가 되게 슬림하대요. 그래서 그런 슬림함을 표현하고자 헤드레스트 디자인을 바꿨다고 하는데, 얘가 약간 S클래스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S클래스는 전동으로 헤드레스트가 조절이 되는데 얘는 전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그냥 손으로 미는 거였어요. 그래서 3단계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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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그냥 미는 걸로 조절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아마 분명히 이 차를 실제로 타시는 분들도 가만히 있어봐, 이거 헤드레스트 어떻게 조절하지 하고 헤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트 재질은 천연 가죽이 아니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접 체험을 해드리자면 아니에요. 시트 재질은 저는 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약간 시원한 가죽 재질이라 그러면 느낌 오실까요? 시원하고 굉장히 편안한 재질이어서 저는 시트 재질에는 불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엉덩이 한 번만 봐주세요. 엉덩이 디자인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역시 엉덩이에서도 이 픽셀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켤 때마다 이렇게 픽셀이 보이는데요. 얘가 또 픽셀 6개씩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사이드에도 있고, 특히 여기 도어를 열면 아이오닉 6 사이에 그 네모 픽셀이요, 6개에서 36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6를 그 나타내는 픽셀이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것도 또 책임연구원분한테 대체 픽셀이 뭐길래 이렇게 집착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이라서 픽셀에 좀 집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곳곳에 숨어있는 픽셀을 찾는 것도 이 차의 디자인을 리뷰하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뭐 브레이크 밟을 때가 예쁘긴 예쁘네요. 자, 목적지까지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더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반자율주행도 되게 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 주변 통행 차량이 좀 애매하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보다는 여자의 눈으로 보는 직관적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제 눈에 띈 게 있어요. 무선 충전기요. 무선 충전기가 막 이렇게 꽂아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휴대전화에 스크래치 나고 막 이러잖아요. 꽂기 불편하고 큰 휴대전화 안 꼽히고. 근데 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승리자네요. 큰 거 다 얹어지고요. 그리고 놓기도 되게 편합니다. 이거 잘 만들었네요. 근데 이상합니다. 왜 절로 가는 거죠? 저도 내비 따라서 가고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은 주최 측에서 찍어준 경로인데 왜 저와 저 차와 경로가 다르죠? 그리고 제 뒤에 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증거. 운전은 잘하지만 길을 모르는, 네, 지금까지 길치 이하나의 아이오닉 6 주행 리뷰였습니다. 타겟층에 대한 목표 설정이 상당히 분명히 보이고 그 의도가 딱 드러나는 차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굉장히 다양한 보여드리고 싶은 편의사양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고요. 또 차근차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뿅.